자, 오늘은 현대소설 수능완성 유형편에 나와 있는 무녀도라는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전통문화하고 그다음에 전통문화의 무속신앙과 그다음 외래문화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그 갈등에 대한 측면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선은 그 인물들에 대한 측면에 있어 초점을 좀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물 간의 이런 갈등 관계가 가장 크다큰 이 측면이고요. 근데 그 측면에 있어서 우선은 그 어머니 모하라고 하는 이런 무속인과 그 다음에 그 아들 바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이러한 그 가치관의 갈등, 이러한 그 서로 대립적인 이러한 측면이 가장 이 글에 있어 제일 주가 되는 이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글의 이러한 구성 자체가 보게 되면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액자식 구성 측면에 있어서 또한 실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좀 초점을 두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정리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는 우리 역시 또 정리본에 보시면 거의 줄거리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서가와 골동품을 좋아하던 나의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의 집에 나그네 들렸던 벙어리 소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남기고 한 무녀도라는 그림에 대한 담긴 내력을 갖다 듣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볼때 나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럼 이건 당연히 1인칭이다 라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내가 듣게 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그럼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럼 1인칭 영어 자체는 관찰자 시점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신이 들어있다고 믿으며 신을 섬기는 무당인 모하라는 그림을 갖다 그리는 딸 낭이와 더불어 경주 집성촌에 퇴락한 집에 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듣게 된다라고 한 여기까지가 이제는 겉이야기 외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듣게 된 이 안에 내용, 요 자체가 이제 내화의 이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내화의 내용이 주가 되는 것을 바로 두고 여기에서 이제 어머니 모하하고요. 거기에 딸 낭이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다 라고 한 측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낭이는 근데 거기서 보면 벙어리 소녀다 나와 있었죠. 그죠? 벙어리 소녀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모하라고 하는 여인 자체는 무당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무속인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러므로 근데 또 중요한 측면은 줄거리 잠깐 나와 있는데 모든 것에 신이 들어있다고 믿는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하 같은 경우는 무속에 이런 푹 빠져 있는, 그죠? 그 무속인으로서 모든 것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그 하나의 그 전통 문화적인 이러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잡혀 있는 그러한 그 여인이다라고 한 측면, 그죠? 그래서 무속 신앙이 이분에 있어서는 무속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 있어서 하나의 삶이다 라고 하는 측면, 그죠? 이 여인의 이러한 그 인생을 갖다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여인의 삶이라는 측면.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 또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접근을 시켜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앞에 이제 외화 같은 경우에 1차 관찰자 시험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아와 딸 랑이에 대한 이야기, 거기다 좀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접목되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부분은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외화와 내화 이야기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글의 구조 자체는 구조는 바로 액자식이란 구성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서술 방식에서 물어볼 때 바로 이러한 측면에 맞춰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출시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을 좀 보니까 모하가 자 이렇게 말을 들으면은 자 모하의 말을 들으니까 낭이는 수국꽃님의 이런 화신으로, 자 그래서 이러한 꿈에 용신님 만나서 복숭아 하나 먹었는데 그 일에 만에 나온 것이라 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이라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밑에도 얘기 나와 있듯이 뭐뭐이라 했다, 저 밑에도 네모칸 쳐져있는 뭐뭐도라고 했다, 이라 했다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모하의 말을 인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측면, 그죠? 자, 그래서
뭐뭐라고 했다. 여러분 문법 시간에도 여러분 보여줬듯이 뭐뭐라고 뭐뭐고라고 했다라고 하는 건 인용에 대한 이런 표현을 갖다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모아의 말을 인용해서 뭐하고 있어?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죠? 그러면 이거 자체도 이제 서술에 대한 문제에서 같이 엮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 특히 문여도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서술 방식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정리를 잘 해둬야겠다. 자, 앞부분에 외화는 1인칭 관찰자, 내화는 전적 작가 시점. 그렇기 때문에 외화와 내화 이야기 액자식 구성을 볼 수가 있고, 거기다가 좀 더 본다면 현재 내가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액자식 구성이긴 하면서 역순행적인 이러한 모습도 담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앞부분에서는 지금 모화의 말을 인용해서 전달해주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죠? 자, 그럼 모화라고 하는 인물 자체는 어떤 특수한 인물의 이러한 그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것들을 잘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서 그녀 말에 의하면 뭐 수국용신의 이러한 그 12형제가 있는데 거기 잠깐 줄거리 쭉 나와 있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 바로 나이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번째? 11번째. 그런데 굉장히 어떻다? 결혼을 하고 싶어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본인이 먼저 지금 12번째인데 11번째 먼저 본인이 결혼해 버려서 굉장히 뭐 지금 이제 화가 났다. 그래서 용신이 뭐 노하셔서 벌을 내렸는데 꽃님이 바로 뭐였다? 귀를 먹겠다는 측면. 그죠? 자, 그리고 또한 추방을 했다는 거. 자, 그런 얘기들이 쭉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벙어리가 됐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낭이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출생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다 어떻습니까? 무속신앙하고 그대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아라고 한 여인은 무속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밑에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다? 바로 여기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신적인 이러한 그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의 이러한 그 사람마다 귀신에 쓰여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난 나무 귀신이다, 무슨 뭐 여기서는 돌 귀신이다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에까지, 그죠? 식물들에까지, 뭐 아니면 뭐 숟가락 코로풀까지도 모두가 다 이렇게 이러한 귀신으로만 비춰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보시면은 이러한 모든 것이 그녀와 서로 보고 부르고 하라고 하는 쭉 보이는데 이웃사람 같이 보여주면 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갖다 뭐라 불렀다? 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서 하나의 모아라고 한 여인 자체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무속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보였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서술 방식에 초점을 두고 보시고, 모아의 삶이 이렇게 무속신앙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잠깐 중략된 줄거리가 나와져 있는데 우리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려서 집을 나간 아들 우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는 모아의 아들입니다. 모아의 아들 이렇게 우기가 있어요. 그리고 낭이에게는 오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우기가 기독교인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 우기는 기독교인입니다. 자, 이렇게 우기 자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모아하고 둘이 바로 뭐가 돼요? 네, 서로 완전히 극과 극에 대립된 모습이 되죠. 바로 모아는 하나의 무속신앙, 전통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기는 기독교적인 이러한 그 의미의 이러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둘이서 대립된 극과 극의 이러한 삶입니다. 어머니는 아들 우기에 대한 사랑이 강해요. 아들 우기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고 또 자신의 이러한 동생에 대한 이러한 사랑이 굉장히 강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보게 되면 아들 우기 같은 경우 오빠로서 이러한 그 이러한 동생을 데리러 사실은 온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더 보면은 어쨌든 모아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요. 기독교적 세관하고 토속적인 샤머니즘 사이에 이러한 가치관의 갈등으로. 자, 그러니까 이 둘의 이러한 갈등 자체, 다시 한번 이걸 얘기를 미리 먼저 해보고 가죠. 여러분 B페이지 89페이지 쪽에 넘어가셔서 거기 자, 두 번째 적중예언의 두 번째 나와 있는 걸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머니와 자식 간의 이러한 가치관의 대립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자체는 자,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본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주가 되는 이러한 그 정신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는 바로 무속신앙에 가치를 두고 있었고 지금 아들 우기는 기독교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그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의 대리분야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이 이글의 작품 주제의식과 가장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 그래서 모아 같은 경우는 전통 무속 신앙의 상징, 그 다음에 아들은 지금 현재 외래문화 바로 기독교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 네, 이 부분의 갈등과 대립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밑에 작품의 주제의식, 전통적이면 전 근대적인 종교인 무속신앙하고 외래적이면 근대적인 종교인 기독교와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외래문화와 전통문화의 갈등이 빚은 혈육 간의 비극이고 소멸하는 것을 지키려는 한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초점을 두고 우리가 지금 이제 보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밑에 있는 내용들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또한 거기 모자간의 이러한 그 가치관의 대립군에 의해서 끝내는 뭐하고 있다? 여기다 제사 아들을 갖다가 죽임으로써 모아 같은 경우 그리고 나서 모아가 사는 마을에 교회당이 서고 여러 가지 이제 모아는 어쩔 수 없이 완전히 이제 사지에 몰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마지막 굿판을 벌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87페이지 내용에 있어서 그러면 좀 더 볼까요? 모아 얼굴에는 평소 볼 수 없는 이러한 그 정숙하고 침착한 빛이 서려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볼 때 모아는 지금 어떻다? 마지막 구판이에요. 마지막 구판인데 모아가 이 마지막 구판에서 무엇인가 결심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어떠한 결심을 하고 있다. 모아 자체가 지금 어떠한 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속에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보시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한 모습에 뭔가 어제와는 또 다른, 전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서 거기 자체에서 야, 이거 뭐 죽은 김씨의 혼이 들어왔나 혹은 아니면은 거기에 또 뭐 하나가 본디 저렇게 예뻤었나 김씨를 덮어 쓰였구나 라고 하면서 의심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밤에는 낭이가 또한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새로운 이라는 그 신을 갖다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중간 부분을 보시면 모아는 김씨 부인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의 사연을 담아서 넋두리 하면서 지금 이제 굿을 갖다 이렇게 버리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그 굿판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그 김씨 부인의 넋이 지금 현재 올려지고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서 이제 작은 부당 이런 바람이나 끝에서 첫 번째 줄에 여태 혼백을 못 건져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서두르지 않는 이러한 그 모습 보이고요.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해서 이제는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자, 네, 내용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모아는 이래 이렇게 목이 맨 목소리 혼백을 계속 부르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내용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뒷부분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속에 있는 것 자체는 그다지 그렇게 내용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뒷부분에 보시면 그녀는 차츰 목소리가 멀어지면서 넋두리도 허황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자, 가자시라 이수 중분 백로주로 불러주소 우리 성님 불러주소 봄철이라 이 강변에 복숭아꽃 피거들라 소복단장 낭이 따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낭이 따님 바로 자신의 이러한 그 딸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낭이 따님 뭐 해달라 이내 소식 좀 물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되면은 봄이 되면은 복숭아꽃이 피면은 나의 소식 좀 물어달라. 자, 뭡니까 지금 현재 본인이 지금 앞으로 바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지금 현재 나 이제 나오지 않을 거니까 나중에 봄 되면은 나를 좀 불러다고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측면이죠. 자, 그러면서 밑에 첫까지 안부 묻고 둘째까지 하면서 아예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즈음에 모아의 몸은 넋두리와 함께 물속에 잠겨버렸다. 자, 그러니까 모아가 여기서 이제 죽음을 갖다가 맞이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었죠. 이 전날에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자, 자신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거기서 오는 양심의 가책이 또한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지금 현재 아들인 이런 기독교인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진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 자체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그 기독교적인 이러한 신앙에 자신의 이러한 무속 신앙이 졌다는 것을 갖다 암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것이 이제 아까 없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한 사태다 보니까 어떻게 바로 끝내는
죽음으로 자신의 죽음으로써 이제 지금 현재 이러한 무속 신앙을 마지막으로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도 보시면 모하의 죽음은 전통 문화의 몰락에 대한 마지막 저항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저항을 갖다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무속신앙이란 전통 가치가 이제 소멸될 것임을 의미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뒤로 낭이에게 오빠가 이제 아버지가 찾아와서 낭이를 데려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낭이가 술적 거기 중간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내가 낭이에게 흰죽을 먹였고요. 그리고서는 거기 아브이라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낭이가 처음으로 이렇게 대사를 갖다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언어장이었던 낭이가 오빠 우기의 등장, 그리고 모하의 마지막 굿 이후에 말문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측면. 자,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어찌 보면은 낭이가 말문이 트이는 것 자체, 이 자체도 보게 되면은 하나의 이러한 그 신앙적인 이러한 측면이 어떻게 보면 가미가 돼 있을 수도 있는 측면이고요. 혹은 이러한 갈등 관계, 가치관의 이러한 관계가 지금 현재 이제 사라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낭의 자체가 또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가치관을 갖다가 뚫고 이제 새롭게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낭이는 어쨌든 여기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떠나가는 그러한 장면을 이제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어머니가 죽은 뒤에 이러한 슬픔을 인해서 부녀들을 그리고 이제는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잠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에 있어서 보게 되면 작품 구조 자체가 어쨌든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점 자체도 조금은 다르게 지금 내용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얘기했던 모하와 그 다음 아들 간의 이런 관계. 왜냐? 둘 사이의 가치관의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한 딸 랑이는 이 둘의 사라짐으로 해서 바로 이러한 그 좀 더 홀가분한 자유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한 그 하나의 본인에게 씌워져 있었던 이러한 그 뭐 무속이라든지 혹은 기독교적인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됨으로써 말문이 트였던 이런 모습도 같이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글에 있어서 인물 간의 이러한 갈등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읽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휘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무속을 갖다 하는 그런 부분만 조금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그다지 어려운 작품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문제 풀어보시고요. 내일 정리하시고 또한 질문 있으시면은 꾸준히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